둘째 마당 6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화면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프로젝트를 만들면 첫 화면은 자동으로 추가되어 있죠. 근데 거기에 또 다른 화면을 더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자, 시작 화면에서 Create New Project를 누르고요. 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한 첫 화면에 유형을 선택하라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면 Empty Activity 선택된 상태에서 Next, 그리고 프로젝트의 이름에는 자 My Activity 이렇게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패키지 이름에서는 my를 삭제를 하고요. 자, Finish 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겠죠. 자,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고 프로젝트 창이 열리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창이 열리면 이제 화면 레이아웃을 하나 만들 텐데요. 이 화면 레이아웃은 기존에 이미 만들어져 있던 겁니다. 그죠? 액티비티 main.xml 이건 뭐예요? 첫 화면에 화면을 나타내는 거죠. 화면 레이아웃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한 쌍으로 해서 이 소스 파일과 하나의 첫 화면을 구성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화면을 하나 추가하고 싶다라고 하면 왼쪽 프로젝트 창에서 프로젝트 영역에서 APP 선택을 하고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New 그 다음에 액티비티 쪽으로 갑니다. 액티비티 가보면 이런 종류의 메뉴들이 쭉 있어요. 이 메뉴는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우리가 첫 화면, 즉 프로젝트를 만들 때 첫 화면의 유형을 결정하라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이 보였어요. 대화 상자에. 조금 전에 봤죠. 그 중에 empty activity라고 하는 게 비어있는 화면이었죠. 자, empty activity라고 하는 거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자, 새로운 화면을 추가하기 위한 대화 상자가 이렇게 보이게 돼요. 이 대화 상자에 액티비티 이름을 여기 넣게 돼 있죠. 우리가 기본으로 만들어지는 것, 처음에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건 메인 액티비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름을 메인 액티비티 2라고 해서 자동으로 붙여주고 있는데 이거를 메뉴 액티비티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름은 뭐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레이아웃 파일, 즉 요 두 개가 합쳐져서 두 개 파일이 한 쌍으로 합쳐져서 하나의 화면, 즉 액티비티를 구성한다라고 했는데요. 레이아웃의 이름은 액티비티 밑줄 긋고 메뉴 이렇게 자동으로 붙습니다. 확장자가 XML이겠죠. 요건 소스 파일의 이름이니까 .kt 이렇게 붙을 겁니다. 그러니까 액티비티 앞쪽에 붙은 이름이 요 뒤쪽에 밑줄 긋고 이렇게 뒤쪽에 붙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메뉴 액티비티라고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Finish 눌러봅니다. 그러면 두 개의 파일이 자동으로 만들어지죠. 액티비티 menu.xml과 menu activity.kt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한 쌍으로 만들어진 액티비티는 안드로이드 시스템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우리가 만든 화면이긴 하지만 우리 앱에 만든 화면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만든 앱도 APK 파일로 설치를 하면 시스템이 그걸 알게 돼요. 근데 시스템이 알려면 왼쪽 프로젝트 영역에서 매니페스트 안에 있는 안드로이드 manifest.xml, 즉 manifest라고 하는 거 안에다가 등록을 해놔야 됩니다. 이 정보를 가지고 처음에 앱이 설치되는 시점에 시스템이 어떤 액티비티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액티비티라고 해서 main 액티비티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패키지 아래에 있는 안에 들어있는 메인 액티비티. 이건 이미 자동으로 등록되어 있던 거고요. 우리가 조금 전에 메뉴 액티비티를 추가했을 때 이 한 줄이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파일이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게 매니페스트에 이렇게 등록된다라고 하는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화면이 하나 추가가 되긴 했는데 첫 화면이 이제 자동으로 뜨겠죠. 메인 액티비티가 자동으로 뜨는데 이 첫 화면에서 우리가 새로 추가하는 화면을 띄워줘야 됩니다. 그 띄워주려고 하면 우리가 버튼을 눌렀을 때 띄워주거나 이런 뭔가 액션이 있어야 되겠죠. 동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동작을 우리가 추가해서 어떻게 동작을 시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액티비티 main.xml로 갑니다. 첫 화면의 화면 레이아웃, 즉 화면 구성 부분이 되겠죠. 헬로 월드라고 있던 요 글자 딜리트 키 눌러서 삭제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버튼을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버튼은 화면 가운데 쪽에 갖다 놓습니다. 화면 가운데 배치를 했고요. 아이디는 버튼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아이디를 한번 바꿔볼게요. 자, 쇼 버튼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엔터 치고요. 다시 한번 엔터를 치면 자, 아이디가 변경이 됩니다. 자, 쇼 버튼의 S 소문자, B는 대문자로 되어 있죠. 그 버튼에 표시되는 글자는 자, 메뉴 화면 띄우기 이렇게 글자를 한번 바꿔볼게요. 텍스트 속성 값을 메뉴 화면 띄우기.
자, 이제 요 정도까지는 뭐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죠? 이제 계속 앞부분부터 쭉 이제 진행을 해오면서 프로젝트를 여러 번 만들어 왔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만드는 방법이라든가 또는 지금처럼 버튼 추가하고 버튼의 기능을 부여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크게 어렵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 버튼을 이제 소스 코드에서 찾아서, 즉 소스 파일인 mainActivity.kt에 소스 코드를 입력해서 뭔가 액션을 취하고 하는 거.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근데 그걸 하려고 그러면 자, 왼쪽에 프로젝트 영역에서 그레이들 스크립트 밑에 build.gradle 두 번째 걸 열고요. 플러그인스의 중괄호 안에다가 한 줄을 더 추가한다. extensions 이렇게 되겠죠. sync now 이렇게 하면 자, 안드로이드 익스텐션스라고 하는 걸 추가하게 된다. 자, 액티비티 main.xml에 버튼이 하나 추가되어 있고, 자, 지금 이 ID, 즉 버튼의 아이디를 이용해서 소스 코드에서 쓸 수 있는 준비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 메뉴 액티비티라고 하는 요 화면을 띄워야 되겠죠. 그러면 액티비티 메인 액티비티가 되겠죠. 자, 액티비티 main.xml의 화면 레이아웃에 추가한 버튼을 메인 액티비티에서 찾아서 그 버튼의 기능을 부여를 할 겁니다. onCreate라고 하는 이 중괄호 안쪽에 공간을 만들고요. 자, 들여쓰기라든가 이런 걸 잘 보면서 하셔야 되겠죠. 자, show 버튼이라고 하는 거 찾아보면 이렇게 나오죠. 엔터 치면 임포트가 자동으로 되고요. set on click listener 엔터 치면 이런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자, 중괄호 안에 동작할 수 있는 코드를 넣어줘야 되겠죠. 자, 메뉴 액티비티라고 하는 걸 띄워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intent라고 하는 걸 쓸 거예요. 즉 intent라고 하는 거 소괄호를 붙이면 intent의 객체를 만들어 주겠죠. 자, intent 객체를 하나 만들 때 필요한 소괄호의 정보로 this를 한번 넣고요. 콤마 그다음에 메뉴 액티비티 자, 땡땡 클래스.java로 입력을 해줍니다. 뭐가 좀 복잡해 보이죠? 자, 콜론이라고 하는 걸 두 번을 붙였어요. 자, 콜론이라고 하는 기호가 나오는 거에 아직도 좀 익숙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 우리가 이 소스 파일 안에서도 보면 콜론이 여기서도 쓰이고 여기서도 쓰였죠. 두 개가 의미가 좀 다르죠. 자, 클래스에 쓰인 이 콜론은 이미 알고 있지만 부모 클래스를 상속하거나 또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때 이걸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쓰인 함수 상자를 만들 때 쓰이는 콜론은 함수 상자의 위쪽 구멍, 즉 파라미터에 대한 기술을 할 때 파라미터 이름 다음에 그 파라미터의 크기 또는 모양, 뭐예요? 자료형을 명시할 때 이 콜론을 썼다. 그럼 여기는 뭐냐? 여기는 우리가 일단 intent라고 하는 걸 사용할 때 메뉴 액티비티라고 하는 걸 지정하려고 쓴 겁니다. 자, 메뉴 액티비티를 지정하는 거니까 메뉴 액티비티의 이름을 쓴 거고요. 이 메뉴 액티비티의 이름을 쓴 다음에 콜론 두 개를 쓰고 클래스라고 하면 이건 이제 리플렉션과 관련된 겁니다. 리플렉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클래스를 찾아내거나 클래스 안에 들어있는 변수 상자나 함수 상자를 찾아내거나 할 때 이 자바 내부적으로 쓰는 건데요. 자바에서 쓰는 것처럼 코틀린도 그런 것들을 다이나믹하게, 즉 뭔가 실행 시에 찾아내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리플렉션이라고 하는데 리플렉션이라고 하는 용어라든가 그 개념에 대해서 자세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걸 위해서 이런 정보를 기록을 한다. 즉 메뉴 액티비티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넣어준다라고 하는 것만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텐트 안에 메뉴 액티비티를 지정하는 거다. 지정할 때는 이렇게 지정을 한다. 자바에서 기존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java라고 지정을 해야 되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즉 리플렉션을 자바의 리플렉션 정보를 갖다 쓴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데요. 일단 메뉴 액티비티를 지정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인스턴스 객체가 만들어지겠죠. 왼쪽에 equal 붙이고요. var intent라고 해서 변수 상자를 만들어줍니다. 근데 이 intent라고 하는 이름의 변수 상자가 있는데 이거를 intent, i 소문자로 해서 intent라고 쓰기보다는 다른 이름을 쓰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intent라고 하는 게 이 메인 액티비티라고 하는 거의 속성으로도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intent라고 하면 이렇게 찾아지죠, 그죠? 그러니까 액티비티 안에도 intent라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나중에 그걸 좀 헷갈릴 수 있는, 좀 혼동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이거를 뭐 예를 들면 show intent 이렇게 붙여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코틀린에서는 intent라고 하는 속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거를 자 start activity for result라고 하고 show intent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콤마하고 100일 이렇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인텐트를 사용하는 방법이 되는데요. 이 인텐트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근데 인텐트라고 하는 걸 만들 때는 첫 번째 자, 컨텍스트를 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this라고 넣으면 this는 나 자신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이 클래스 메인 액티비티 객체를 가리키는데 액티비티는 컨텍스트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라고 하는 속성을 넣거나 또는 this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일단 this를 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액티비티를 띄울 때는 스타트 액티비티 또는 스타트 액티비티 for result를 사용할 수 있는데 새로 띄운 메뉴 액티비티라는 화면에서 응답을 받아서 뭔가 처리하고 싶다라고 하면 for result를 같이 붙여줘야 됩니다. 여기에 인텐트 객체를 넣고요. 그 다음에 이건 리퀘스트 코드라고 해서 응답을 받을 때 어떤 액티비티에서 받았는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자, 이게 새로운 화면을 띄우기 위한 두 줄의 코드가 됩니다. 조금 이따가 이어서 할게요.